이번 만평의 주인공은 재선에 성공한 트럼프, 그리고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 의장입니다. 이 사람들이 등장한 이유는 역시 증시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올해도 이제 며칠 남지 않았는데요. 올해를 되돌아보면은 위너는 단연코 미국 증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올해 초에 벤치마크 지수인 S&P 500 4,700선에서 거래를 시작했거든요. 지금은 한때 6,000선을 넘겼다가 좀 조정을 받긴 했지만요. 여전히 상당히 높은 수준에 있습니다. 한 30%가량의 오름세를 기록한 셈인데요. 각종 악재 때문에 좀처럼 힘을 받지 못하는 국내 증시나 다른 나라 증시들, 이런 곳들과 비교해서 단연 수익률이 굉장히 높은 편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에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미국 경제가 나홀로 강세라는 점, 이 점을 빼놓을 수가 없겠는데요. 다른 주요 국가들, 우리나라나 중국이나 유럽이나 전 세계적으로 경기가 상당히 부진한 상황 속에서 미국은 경기도, 소비도, 고용도 다 괜찮은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경제의 펀더멘탈이 튼튼하다 보니까 여기에 영향을 받는 증시도 강할 수밖에 없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아무래도 현대사회에서 경제, 이 부분을 봤을 때는 국가의 역할을 빼놓을 수가 없으니까 영향을 직접 받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하나의 요인을 꼽자면은 이것도 결국에는 미국 경제의 강세와 직접 연관이 되는 부분인데요. 차세대 산업과 관련되는 부분을 미국이 주도하고 있다는 점, 이 부분을 빼놓을 수가 없겠습니다. 올해 증시를 이끌었던 대표적인 것들이 인공지능인데 여기에 양자 컴퓨터 같은 부분도 미국이 주도하면서 중국과 경쟁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 이어지고 있죠. 여기에 더해서 증시 강세에 영향을 미친 게 다름 아닌 미국 대선입니다. 일반적으로 뉴욕 증시는 대선이 끝나면은 대체적으로 상승하는 흐름을 보여왔습니다. 아무래도 정책적인 불확실성이 사라진다는 점에서 그런 측면이 있을 거라고 보고요. 대선 승자가 확정되면은 이른바 안도 랠리가 펼쳐지는 셈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에 트럼프가 재선된 것은 일단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증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라고 평가를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법인세율 인하라든가 여러 가지 규제 완화 정책을 내세웠기 때문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하나의 요인을 꼽자면 역시 금리죠. 대선과 금리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증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입니다. 미국은 인플레이션 시기에 급격한 기준금리 인상을 통해서 물가 상승률을 어느 정도 억제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여전히 인플레이션이 끈적하게 남아있기도 하고 내년까지 이런 상황은 이어질 것으로 보이긴 하지만요. 그래도 어느 정도는 둔화하고 있는 추세고요. 이에 따라서 기준금리도 낮춰가기 시작했습니다. 한때 5.25%에서 5.5%였던 기준금리를 0.5%포인트 낮추는 걸 시작으로 4년 반 만에 인하 기조를 시작한 상태죠. 지금 시장에서는 조금씩 트럼프의 정책이 증시에 반드시 좋은 일은 아닐 수 있다는 우려가 반영이 돼가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무엇보다 관세 정책이 문제인데요. 트럼프라는 사람 자체가 인터뷰할 때마다 조금씩 말이 달라지긴 하지만요. 관세에 대해서는 강한 의지를 갖고 있다는 소식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강력한 관세 정책이 도입될 가능성 충분히 있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가입 도입이 됐다고 가정을 해보면요. 이건 다양한 수입 제품의 가격을 올리는 결과로 이어지게 될 겁니다. 이걸 통해서 모든 제품이 미국산으로 대체된다면 이 정책의 효과를 볼 수 있겠지만요. 그거는 현대사회에서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 말은 미국의 수입부터 도매, 소매 물가가 모두 오르게 된다는 뜻이고요. 관세 충격이 물가 충격으로 연결이 된다면 이건 경제에 치명적인 영향을 주게 될 수도 있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린 관세 충격이 없더라도 물가 상황이 그렇게 녹록하지는 않은 시점입니다. 이번에 FOMC 결과를 봐도 알 수가 있죠. 내년도 PC 가격지수 전망치, 이거를 대폭 상향 조정했습니다. 지난달 생산자 물가지수를 봐도 1년 전보다 3%, 전달보다 0.4% 올랐습니다. 시장 예상치를 넘어선 수준이고요. 많이 잡혀가고는 있는데 여전히 만만치 않은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내년도 금리 경로 역시 상당히 불확실한 측면들이 있습니다. 시장의 예상대로 빠르게 금리를 낮출 가능성이 그렇게 크지 않을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해요. 당장 올해 마지막 FOMC 회의만 봐도 인하를 하긴 했는데 상당히 매파적인 인하였습니다. 내년도 금리 인하 경로 자체를 기존보다 많이 축소하면서 증시가 타격을 받았죠. 여기서 끝이 아닐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는 뜻입니다. 이런 부분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 같고요. 가장 큰 문제라면은 역시 미국 증시가 지금까지 너무 많이 올랐다는 점, 이 점을 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연일 역대 최고점을 넘어섰던 만큼 언제든지 약세장에 진입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점을 고려하고 안정성보다는 수익성에 관심을 더 많이 갖는다면 국내 시장이 오히려 더 괜찮은 방안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은 국내 시장이 워낙 부진해서 많이 외면을 받고 있긴 한데요. 그렇게 부진하다 보니까 역사상의 손꼽을 수준의 저점으로 추락하게
하기도 했고요. 이 말은 다시 말하자면은 가격의 매력이 충분하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또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 내란 수사, 이에 따른 탄핵 정국 같은 정치적인 불확실성, 이 부분이 계속 발목을 잡고 있는데요. 이런 불확실성은 언젠가는 해소되기 마련입니다. 외국인 자금 유출의 원인 가운데 하나로 지목됐던 공매도 전면 금지, 이것도 곧 풀리게 될 것이고요. 이런 점까지 종합적으로 보면서 포트폴리오를 적절한 수준으로 재편하거나 좀 수정하거나 손을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은 그런 시점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